네, 뭐 오늘은 또 유가락 수혜주에 주목하자라는 얘기로 관련 수혜주 갖고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뭐 지수는 이 정부가 계속해서 올해 또 내년도에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든 좋든 또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가든 간에 지수가 밀릴 때마다 이제 지난번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놨었고 또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또 이제 대주주 요건,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또 50억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이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또 해결한다고 하니까 이런 재료로 계속 지수가 빠질 때마다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재료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내년도 4월까지는 이런 흐름 좀 나오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미국의 경우는 뭐 여전히 그 금리나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든 주변 여건이 썩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연말 장세가 비교적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상승 속도는 지수상으로는 많이 안 나더라도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길 그렇게 지기 좋은 그런 장세 나오면서 이 거시경제나 매크로적으로 지수가 시장이 움직이기보다는 이제는 그야말로 각계약진 개별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달려 있고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오랫동안 많이 갔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밸류나 주가 측면에서 높기 때문에 이쪽에 새로운 그 수급이 쏠리기보다는 새로운 종목들 발굴이 계속되니까 저는 바닥권에 있는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 유가 하락 수혜주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보유 종목들 포트 잠깐 보면서 리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를 제 포트를 잠깐 보시면은 뭐 지난주 말에 유가락 수혜주 금호석유 편입했는데 저희 엄청 무거운 종목입니다. 13만 4천 원 기록하면서 4% 올라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위에 보면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최고가 기준으로 한 100% 갔었는데 최근에 조정 받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이 대략 마무리 국면에 있어서 다 재차 상승할 준비를 끝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명 눌림목 매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자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서울옥션도 계속해서 오늘 양선 내면서 한 6, 7%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볼 종목은 요 IT센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IT센의 그 주가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오르면 좀 쉬어요. 네, 쉬는 게 당연하고 지난 주말에 이 시가총액만큼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 대금이 시가총액만큼 되던 그런 종목들은 제가 최근에 테마주들 중에서 이렇게 시가총액만큼 거래가 터졌던 종목을 복기를 해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에 시젠이라는 종목이 거래 시가총액만큼 그때 한 4, 5천억 정도가 시가총액이었는데 거래 대금이 또 4, 5천억 나오면서 대장주가 돼서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레벨에서부터 한 4배 정도가 올랐던 그런 그 기억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제가 편입하거나 공략했던 종목은 아니지만 금양이라는 종목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 기억하기로는 이런 시가총액 만큼 소위 그 거래 대금이 만든 다음에 그것도 역시 대여섯 배가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IT센이 지난주 말에 소위 사상 최대 거래뿐만 아니라 항상 이제 테마주나 어떤 정책주나 트렌드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약간 테마기도 있고 어떤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그 훈풍이 불면서 태풍급 그런 종목으로 성장하기 직전에 마치 코로나가 처음 와서 이 시즌이 대폭등하기 하던 와중에서 나타났던 모습처럼 IT센의 거래 대금이 지난 주말에 시가총액만큼 거래됐다.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했다. 장중에 이제 한 바퀴 다 도는 거라서 뭐 저는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자리지만은 뭐 며칠 쉬게 되면 다시 또 고가 돌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STO 관련 종목들은 소위
이제 IT센 경우에는 부산거래소와 관련된 사업자 선정이 되면서 가장 뭐 주목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2차 전지로 따지면 금양 그리고 또 과거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 따지면 시젠과 거의 뭐 상응하는 그런 정도의 파워 있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종목을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편입할 종목은 현재 가격이 2,355원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의 이름은 바로 흥하해운입니다. 제가 이제 유가락 수혜주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유가가 이제 오르다가 상풀치고 더 이상 이제 못 오릅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뭐 1년 반이 넘어서서 2년째 기록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운하들이 뭐 운행이 중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유가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사실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거라고 해요. 공산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식량이나 또는 석유, 원유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알게 모르게 원유 시장에다가 또 이 원유를 풀어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는 물가 안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셰일 오일에 대한 생산을 계속하면서 그게 또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가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1, 2년 계속 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춘 수혜주로 지난 주에 또 편입했던 종목 아시아나 IDT가 있었습니다만 그 종목도 이제 고가 돌파가 임박해 있는 상태고 또 오늘은 금호석유가 지난 주말에 소개드리자마자 이 무거운 종목 5%대 급등을 한다는 것은 유가 하락이 추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흥하해운대 해운 관련 종목이니까요. 뭐 당연히 유가 하락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뭐 전형적인 1차 상승 후에 제대로 바닥을 만들고 나서 플랫폼 이후에 여기 뚫리면 바로 그냥 여기까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우주 돌파가 임박했기 때문에 우주 돌파 시점 이후에는 시세가 굉장히 빨리 가요. 이 종목 아주 가벼운 종목이니까요. 유가락 수혜주 하면 흥하해운을 저가에 사보시면은 폭발 한 20% 정도는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벼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실어 나르는 해운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준비된 자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은요, 오늘 유가와 환율의 안정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5달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주식을 매매할 때는 경제 지표 중에서 트렌드로 가는 지표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금리가 이제 동결되고 나중에 내년도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트렌드를 만들 것이니까 이게 추세가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련한 수혜주들인 소위 뭐 금리 인하 내지는 금융 여건이 완화됨으로써 나타나는 그 수혜주들이었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또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환율 유가 안정세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지금 환율도 뭐 안정세를 보이지만은 금리 하락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환율의 그 하락 속도보다는 유가 하락세 안정세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관련주를 일단 계속 우선적으로 편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면 사우디와 러시아 감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는 뒤로 이제 돈이 부족하니 자꾸 원유를 몰래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데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는 원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은 그 배경에 최근 유가 안정세에 뛰는 배경에 미국의 셰일 오일이 생산이 늘어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일단 그 유가가 또 안정세를 보인다. 과거에 이 셰일 오일에 대한 그게 화두가 되었을 때 유가 그때는 뭐 마이너스까지 가기도 했죠. 선물 가격 기준으로. 그 시절에도 보면 셰일 오일의 그 소위 그 평균 그러니까 생산 비가 있습니다. 그 생산 비용이 45달러와 50달러 수준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셰일 오일은 유가가 50달러 이상에 있을 때는 계속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지금 뭐 70달러에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계속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유가 하락 안정에 굉장히 생산량 증가를 통한 유가 하락에 기여하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미국의 셰일 오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세적으로 제가 볼 때 50달러 이전까지는 계속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유가 하락 수혜주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가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네. 유가 하락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면서 이제 해외주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유가 하락이 언제 그 멈출 것이냐, 네. 이제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유가 어떤 전망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일단 감산이 좀 진행되는 거라서 유가가 막 폭락하거나 그런 구조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도 유가가 좋았을 때는 여름철에 휴가철에 이제 소위 드라이빙 시즌이 되면서 유가가 좀 오르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또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또 유가가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날 따뜻해지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아마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유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를 반영해서 오늘 해운주들도 움직임이 좋고 합니다만은 또 오늘 뭐 한익스프레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 운송 관련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라든지 내수 운송 관련한 물류 관련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한 내년 4월까지는 유가 하락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이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가격 전략은요. 1차 목표치는 여기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4,0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손절 라인은 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